병원 초음파실. 모니터 화면에서 작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뚝, 뚝, 뚝.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문 앞에 서 있던 남자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 침대에 누운 여자 한서진은 남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니터 속 작은 생명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동정도 허락도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6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6주 전, 한서진은 대학병원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는 차가웠고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38. 결혼 7년 차. 그녀는 산후조리원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했습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아기 돌보는 법을 알려주고 때로는 밤새 울음을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일. 그녀는 그 일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일은 그렇게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괜찮다고 둘이 잘 살면 되지 않냐고 말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초음파, 호르몬 수치.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네요. 서진은 가만히 앉아서 들었습니다. 배란 기능에 문제가 있고 호르몬 수치도 많이 낮습니다. 자연 임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시술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보장은 못 드려요. 매우 낮다.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를 더 설명했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사이를 지나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가 서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뭐래? 서진은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별로 안 좋대. 자연 임신은 힘들 것 같대. 남편은 화면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뿐이었습니다. 서진은 남편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음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응. 우리 이혼하자.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처럼. 뭐라고? 이혼하자고. 이제 각자 살자. 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생각 많이 했어. 우리 이렇게 계속 가봤자 서로 힘들잖아. 집은 내 명이니까 내가 갖고 재산 분할은 합해보자. 변호사 알아봤어. 변호사까지 알아봤다고.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진지하게 하는 얘기야? 응. 나도 이제 40인데
다시 시작하려면 지금이 마지막이잖아. 다시 시작.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누군가를. 서진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는 병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집에 가도 똑같아. 나 결정했어. 남편은 일어섰습니다. 서진을 보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 넌 천천히 와. 그리고 그는 걸어 나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고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 우리 집안대는 언제 이을 거야? 요즘 애들은 책임감이 없어. 서진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책임감. 때를 잇는 것. 그것이 전부인 사람들. 그녀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친구 집에 있을 거야. 변호사 연락처 문자로 보낼게.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멍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스마트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친구였습니다. 남편의 친구. 서진 씨 괜찮아요? 오늘 형한테 들었어요. 형이 많이 힘들어했대요. 아이 문제 때문에. 아이 문제.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아내 때문에 이혼한다고.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서진은 스마트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작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서진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짜, 담당 의사, 진단 내용, 남편이 한 말, 시간, 장소, 모든 것을.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산후조리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새벽 수유를 마친 산모들이 겨우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 앉아 오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퇴원하는 산모 1명, 신규 입소 상담 2건. 언제나처럼 바쁜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었습니다. 변호사 연락처였습니다. 그리고 짧은 한 줄. 빨리 정리하자. 정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정리라는 단어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업무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휴게실에서 동료 간호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바쁘긴 하죠.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동료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서진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진 씨? 저 민호 형수예요. 오빠 친구.
남편 친구의 아내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서진 씨, 오늘 오빠가 민호한테 전화했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하시죠? 서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근데 있잖아요. 오빠가 그러던데 서진 씨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그래도 이해한다고 남자 입장에서 대를 이어야 하니까 형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혹시 서진 씨가 너무 자책하실까봐.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책.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아이를 못 낳는 아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괜찮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서진 씨는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쓸모없는 사람. 그게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서진은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력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텅 빈 집, 고요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 꺼냈던 노트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받은 전화. 누가, 몇 시에, 무슨 말을 했는지, 남편이 누구에게 연락했는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한참을 적다가 서진은 멈췄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검사 항목, 수치, 의사의 소견. 뭔가 이상했습니다. 검사 날짜를 보니 생리 주기와 맞지 않았습니다. 호르몬 수치는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검사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 전 안내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금식, 약물 복용 중단, 충분한 수면. 하지만 서진은 그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약 날짜에 가서 피를 뽑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검사 안내 누락, 생리주기 고려 안 됨, 재검 필요. 서진은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난임 검사, 호르몬 수치, 오진 가능성. 화면을 스크롤하며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밤이 깊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서진은 다른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검을 받고 싶은데요. 예약 가능한가요? 네, 언제쯤 원하세요? 최대한 빨리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어떠세요?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진은 두 번째 병원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병원에도. 총 3곳. 모두 다른 병원이었습니다. 동료가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전화 그렇게 많이 해요? 아, 개인적인 일 좀. 아,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페이지였습니다. 병원 A 금요일 오전 10시. 호르몬 재검. 병원 B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초음파. 병원 C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 종합검진. 그녀는 차분하게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마치 업무 스케줄을 짜듯이.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나 짐 좀 더 챙기러 갈게. 내일 오후에. 알았어. 그리고 변호사 만나는 거 잡았어. 다음 주 목요일. 같이 가자. 서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법률 상담 알아보기. 다음 날 점심시간. 서진은 휴게실에서 조용히 검색을 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혼인 파탄 책임. 화면을 넘기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문제신가요? 이혼 관련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상담 예약을 마쳤습니다. 서진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상담 일정, 준비할 서류, 물어볼 질문들. 그녀의 노트는 점점 빼곡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옷가지를 더 챙기러 온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실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대화는 없었습니다. 한참 후 남편이 나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잠깐. 서진이 불렀습니다.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뭐? 내가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알아.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뭘? 나 때문에 이혼한다고.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게 사실이잖아. 서진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단이 확정된 것도 아니야. 재검도 안 받았고. 의사가 그랬잖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그래도 내가 주변에 먼저 떠벌리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아, 이제 그만하자. 이혼하기로 한 거 너도 알잖아. 나는 동의한 적 없어. 뭐? 나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어. 내가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야.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 말은 내가 함부로 소문내고 다니지 말라는 거야. 그건 명예훼손이야. 명예훼손. 그 단어에 남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 소리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특히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됐어. 알아서 해. 나는 간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서진은 첫 번째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A. 여기는 처음 진단을 받았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번호표를 받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지난번 검사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검사 날짜, 생리주기, 금식 여부, 약물 복용, 수면 시간, 스트레스 수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3번 환자분, 서진의 차례였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호르몬 재검 받으러 왔습니다. 아, 네. 최근에 다른 병원에서 검사 받으신 게 있나요? 네, 여기 결과지 가져왔습니다. 서진은 이전 병원의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치가 좀 낮긴 하네요. 그런데 검사 시기가. 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리주기 언제였습니까? 검사 이틀 전이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타이밍이 좀 안 맞았을 수 있습니다. 호르몬 수치는 주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거든요. 특히 생리 직후엔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검사 전에 특별한 안내 받으셨습니까? 금식이나 수면 같은 거? 아니요. 그냥 예약 날짜에 오라고만 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좀 문제가 있었을 수 있겠네요. 호르몬 검사는 조건이 중요하거든요.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 없는 상태에서 해야 정확합니다. 서진은 계속 적었습니다. 오늘 다시 검사해 보시죠. 이번엔 제대로 된 타이밍에 체열을 마쳤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는 문자 몇 통이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았습니다. 난임 진단 기준, 호르몬 수치 해석, 모진 사례, 재검 필요성. 하나하나 읽으며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색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 혼인 파탄 책임, 명예훼손, 위자료, 법률 용어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검색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그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서진은 두 번째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B. 여기는 난임 전문 클리닉이었습니다. 대기실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온 사람들. 서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의사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서진은 이전 진단서와 첫 번째 재검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의사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검사는 확실히 조건이 안 좋았네요. 두 번째는 좀 나아졌고요. 수치가 많이 다르던데 정상 범위입니까? 완전 정상은 아니지만 심각한 수준도 아닙니다.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화면을 돌려 서진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이 수치들은 사람마다 편차가 크거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낮을 수도 있고요. 그럼 회복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하고 스트레스 관리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서진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은 초음파도 해볼게요. 난소 상태 확인하려고요.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난소는 정상입니다. 특별한 문제 안 보입니다. 그럼 임신 가능하다는 건가요? 의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단정할 순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조건을 잘 맞춰야죠. 배란 타이밍, 생활 루틴, 영양 상태 같은 거요. 서진은 계속 적었습니다. 혹시 이런 거 도움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 있습니까? 있죠. 난임 상담 프로그램 있습니다. 생활 습관부터 심리 상담까지 다 해주거든요. 신청하고 싶은데요. 그럼 접수처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서진은 접수처에서 난임 상담 프로그램 안내 책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도 작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버스 안에서 책자를 펼쳤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으며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지만 지금은 그걸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서진은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혼 관련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서진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한 말이나 행동,
증거 있으세요? 네. 서진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한 문자 메시지들, 통화 내역, 날짜별 기록을.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꽤 자세하네요. 중요할 것 같아서 다 기록했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명예훼손 부분은 확실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유리한 건가요? 유리하죠. 남편 측이 일방적으로 혼인 파탄 책임을 당신한테 돌리고 있는데 그게 사실 관계와 맞지 않으면 문제가 큽니다. 서진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재검 결과가 나오면 더 확실해질 겁니다. 만약 오진이었다면 남편의 주장 자체가 무너지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증거는 계속 모으세요. 문자, 통화, 대화 내용 전부요. 그리고 재검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서진은 버스 정류장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법률 상담 완료. 증거 충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높음. 재검 결과 중요. 그리고 다음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재검. 수요일 아침. 세 번째 병원. 병원시. 여기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초음파 호르몬 수치뿐 아니라 갑상선,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의사는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높네요. 그게 영향을 미칩니까? 당연하죠.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임신 관련 호르몬은 더 민감하고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좀. 그럼 그것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수면, 운동, 식습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의사는 처방전을 써주었습니다. 영양제와 함께 생활관리 지침서도 주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실천해 보세요. 석 달만 해도 수치 많이 좋아질 겁니다. 서진은 모든 걸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새 병원의 결과지를 펼쳐놓고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 병원 매우 낮음. 두 번째 병원 낮지만 회복 가능. 세 번째 병원 스트레스성, 관리 필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진단은 틀렸습니다. 적어도 단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세 곳 재검 완료. 공통 의견 회복 가능성 있음. 생활관리 필요. 첫 진단 오류 가능성 높음.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다음 단계 생활 루틴 개선 법적 준비. 서진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생활 루틴 개선 계획 12주 프로그램. 그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1주차 수면 패턴 교정. 오후 11시 취침, 오전 7시 기상. 2주차 카페인 줄이기. 하루 한 잔 이하. 3주차 배란 주기 체크. 기초 체온 측정. 4주차 스트레스 관리. 주 3회 산책. 계획은 12주까지 이어졌습니다. 서진은 모든 걸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시간, 항목, 체크리스트까지. 마치 누군가를 위해 만든 프로그램처럼. 아니, 어쩌면 실제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문서를 저장하고 서진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시원했습니다. 이제 방향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첫 번째 의사가 틀렸습니다. 남편이 틀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틀렸습니다. 그녀는 괜찮았습니다. 다만 조금의 시간과 관리가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서진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녀에겐 충분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남편과의 변호사 상담 날이었습니다. 서진은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방에 노트와 서류 봉투를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새 병원의 재검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서진이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로비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자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왔어? 응.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3층.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5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인상. 안녕하십니까? 앉으시죠.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합의 사항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혼인 파탄 책임 같은 거요.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집은 제 명이니까 제가 갖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반반하죠. 변호사가 끄덕이며 적었습니다. 부인 측 의견은요? 서진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주변에 제가 불임이라고 말하고 다닌 거, 그게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부인, 그건 좀. 저 재검 받았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새 병원의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세 곳에서 받았습니다. 모두 첫 진단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병원의 진단은 검사 조건이 부적절했습니다. 생리 주기도 안 맞았고 금식이나 수면 같은 기본 안내도 없었죠.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가능성 낮다고 했잖아. 세 군데서 모두 회복 가능성 있다고 나왔습니다. 생활 관리만 하면 충분히 개선된다고요. 변호사는 계속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오진이었다는 건가요? 단정할 순 없지만 최소한 확정 진단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불임이라고 확정해서 주변에 말하고 다녔습니다. 서진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여기 기록이 다 있습니다.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사실대로 말한 거야. 사실이 아니었잖습니까? 재검 결과가 다르게 나왔으니까. 그건 나중에 받은 거고. 처음 진단이 부정확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걸 확인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퍼뜨린 게 명예훼손이라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양측 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검토할 게 뭐가 있어? 어차피 이혼할 건데. 하지만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서진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 먼저 간다. 남편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남아 변호사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부인, 이 자료들 제가 복사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혹시 따로 법률 상담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무료 상담소에서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 잘하셨네요. 이 정도면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서진은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그녀는 증거를 보여줬고 남편의 주장에 반박했고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서진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병원비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난임 상담 프로그램 첫 회기 일정 안내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서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카트를 밀며 매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의사가 추천한 식단 목록을 따라 하나씩 담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부엌에서 장을 정리하며 서진은 냉장고를 다시 채웠습니다. 예전엔 아무렇게나 사던 음식들. 이젠 하나하나 신경 쓰며 골랐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12주 프로그램을 다시 열었습니다. 1주차가 시작된 지 나흘째였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서진은 오늘 날짜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적었습니다. 오전 출근, 오후 난임 상담 프로그램 참석, 저녁 가벼운 산책 30분. 모든 걸 적고 나서 그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수면이 규칙적이 되니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했습니다. 카페인을 줄이니 밤에 잠이 잘 왔습니다. 식단을 바꾸니 몸이 가벼웠습니다. 서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도 옅어졌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녀에겐 큰 의미였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진명의 이전 서류 보낼게. 서명해. 서진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집. 그들이 함께 살았던 곳. 남편 명의였지만 대출금은 둘이 함께 갚았습니다. 서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직 합의 안 됐어. 변호사 통해서 하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보험도 해지할 거야. 수익자 변경하고. 보험. 결혼할 때 둘이 서로를 수익자로 지정했던 것. 서진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를 펼쳤습니다.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달 필요. 서진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남편은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상담에서 상황이 자기 뜻대로 안 풀리자 압박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고 기록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진실이 있었습니다. 첫 진단은 틀렸습니다. 그녀는 괜찮았습니다. 시간과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2주차 계획을 수정하고 3주차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하나하나 적으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는데 이혼 통보를 받고 불임 진단을 받고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고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함께 있었고 계획이 함께 있었고 진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서진은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녀는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하고 있다. 펜을 내려놓고 서진은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또 바쁜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서진은 병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난임 상담 프로그램 첫 회기였습니다. 상담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로 서진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네. 상담사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기본 상담입니다. 현재 상황 듣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설명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우선 검사 결과 봤는데요. 생활 관리 잘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 합니까? 상담사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배란 주기 체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 체온 재고 배란 테스트기 사용하고 그리고 생활 루틴도 맞춰야죠. 서진은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식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시고 가공식품은 피하세요. 카페인도 최소화하고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요? 대단하시네요. 보통 시작하기 어려워하시는데.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중요한 일이니까요. 상담은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배란 주기, 호르몬 균형, 스트레스 관리, 부부 관계 타이밍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며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상담이 끝나갈 무렵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런 쪽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서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질문하시는 게 좀 전문적이어서요. 보통 처음 오시는 분들은 기초부터 어려워하시거든요. 서진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관련 일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난임 상담이요. 산모들 생활 관리 도와주는 일. 상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컴패니언이셨습니까? 네. 4년 정도 했습니다. 와, 그럼 저보다 잘 아시겠네요. 서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게까지는요. 하지만 상담사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 쉽게 따라오실 것 같습니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도움 많이 받을게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과거를 말했습니다. 난임 상담 컴패니언. 4년간의 경력. 그 시절에는 매일 산모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듣고 배란 주기를 체크해주고 생활 루틴을 짜주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불안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일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만뒀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싫다고. 그래서 산후조리원으로 옮겼습니다. 비슷한 일이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 그 경험이 자신을 돕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 이번 주말에 집에 오너라. 가족 모임 있어. 서진은 화면을 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요?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진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하는 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왔어?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표정은 차갑했습니다. 네, 어머님. 들어가 봐.
다들 기다리고 있어. 거실에는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숙, 시누이,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아이들. 남편도 있었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답은 성에 없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화는 주로 시누이의 아이들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애가 요즘 학교에서 1등 했어. 우와, 대단하다. 역시 우리 집안 피야.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애들이 있어야 집안이 활기차지.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시숙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은 아직도 소식 없습니까? 서진은 침묵했습니다. 형도 참 답답하겠네. 7년이나 됐는데.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그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집안대는 누가 있나? 내가 죽을 때까지 손주 얼굴 못 보는 거 아냐?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병원도 좋잖아요. 시술 같은 거 해보시지 그래요. 그게 쉬운 줄 알아? 형수님이 몸이 안 되는데. 서진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시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형이 재혼을 하든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 서진은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밑에 두었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형수님도 이해하시겠죠? 남자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게. 때를 이어야 하는데. 형수님이 양보를 하셔야지.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말을, 모든 모욕을, 모든 손가락질을. 1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일어섰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쳐다봤습니다. 벌써? 네, 일이 있어서요. 그래. 가봐. 배웅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말들. 서진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1시간 12분. 그녀는 파일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시댁 식구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재혼 이야기, 대를 잇는 이야기, 양보하라는 이야기, 모두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백업도 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모든 걸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녹음 파일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서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시댁 가족 모임에서 녹음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파일 속에는 제 불임을 기정사실화하고 남편의 재혼을 언급하며 제게 양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남편은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명예훼손 및 혼인 파탄 책임 입증에 도움이 될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을 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서진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동안 당하기만 했습니다. 진단을 받고 이혼 통보를 받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기록, 증거, 그리고 진실. 다음 날 저녁,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파일 잘 받았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혼인 파탄 책임도 남편 측에 물을 수 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특히 가족들 앞에서 재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편이 제지하지 않은 것,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상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선 남편 측 변호사에게 이 증거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을 다시 열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인, 위자료 청구 준비하세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서진은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서진은 문자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하자. 이제 개인적으로 할 말은 없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새로운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격 계획. 첫 번째 항목. 명예훼손 증거 제출 완료. 두 번째 항목. 위자료 청구 준비 진행 중. 세 번째 항목. 재산 분할 재협상 대기 중. 서진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을 적었습니다. 진실 밝히기 준비 중. 무슨 진실일까요? 그녀에게는 아직 숨겨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지만 그건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그때 밝힐 것입니다. 서진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 난임 상담 컴패니언 한서진. 그녀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6주가 흘렀습니다. 서진은 매일 체크리스트를 채워나갔습니다. 수면, 식단, 운동, 배란 주기. 12주 프로그램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몸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했고 피부가 좋아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기초 체온을 매일 재고 배란 테스트기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것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주 전부터 이상한 신호가 있었습니다. 생리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시댁과의 갈등, 변호사와의 미팅.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생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검사를 했습니다. 2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3번 모두 2줄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임신. 정말일까요? 아니면 오류일까요? 서진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6주간의 기록을 되짚어 봤습니다. 배란 주기, 타이밍, 호르몬 상태.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생활 관리가 효과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초음파 검사 예약하고 싶은데요. 최대한 빨리요. 내일 오전 10시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서진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6주 전만 해도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혼 통보를 받았는데,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그녀는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정말 임신일까요? 아니면 착각일까요? 한서진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진은 가방에서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양성이 나왔습니다.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축하드립니다. 확실한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당연하죠. 바로 초음파 해볼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사가 기계를 준비했습니다. 젤을 바르는 차가운 감촉. 프로브가 배 위를 움직였습니다. 모니터에 흑백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이곳저곳 확인하며 클릭했습니다. 있네요. 뭐가요? 태낭이요. 보이시죠? 여기. 의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검은 점이 보였습니다. 저게. 네. 아주 초기지만 분명합니다.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의사가 프로브를 조금 더 움직였습니다. 심박도 확인해 볼게요. 아직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작은 점 안에 더 작은 깜빡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뚝, 뚝, 뚝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선명한 심장 소리.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들리시죠?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증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괜찮았습니다. 첫 진단은 틀렸습니다. 의사가 프린트를 뽑아줬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기념으로. 초음파 사진. 작은 점 하나와 그 안에 깜빡임. 서진은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진은 사진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작은 생명. 그녀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서진아? 익숙한 목소리. 돌아보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나 건강검진 받으러 왔어. 너는? 남편이 그녀가 든 봉투를 봤습니다. 산부인과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병원? 서진은 봉투를 가방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뭐하러 온 거야? 내일이야. 설마 시술 받으러 온 거야?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죄책감, 걱정, 아니면 귀찮음? 서진아, 우리 다시 얘기 좀. 얘기할 거 없어. 그래도 당신이 원한 거잖아. 이혼.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한서진님 수납하러 오세요. 네. 서진이 가려는데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잠깐만. 나랑 커피라도. 됐어. 수납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첫 아기시죠?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서진은 간호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임신. 했어? 응. 그게. 어떻게? 오진이었어. 첫 번째 병원. 서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검 받았고 생활 관리했고 이렇게 됐어.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없어.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거야. 하지만 이제 아이가 있잖아. 그게 뭐?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이혼 통보했어. 내가 불임이라고 소문냈어. 시댁에서 재혼 이야기 나올 때도 가만히 있었고, 남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이가 생겼다고 돌아오고 싶어? 그건 당신 마음이고. 서진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나는 이 아이 혼자서도 키울 수 있어. 당신의 동정도 허락도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진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 저녁 무렵. 서진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습니다. 서진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 아이 함께 키우자. 이혼 취소하자. 서진은 문자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 돼. 당신은 내가 불임이라고 할 때 나를 버렸어. 이제 임신했다고 돌아오는 건 아이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잖아. 나는 그런 관계 원하지 않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은 점. 그 안에 깜빡임.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둘이서 잘 살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 출산 준비 계획. 항목 하나. 산전 관리. 정기 검진 일정. 영양 관리. 항목 둘. 법적 절차. 이혼 소송 마무리. 친권 및 양육권. 항목 셋. 재정 계획. 육아 휴직. 출산 비용. 비상자금. 항목 넷. 육아 준비. 산후조리원 예약. 육아용품. 아기방 준비. 모든 걸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마치 누군가를 상담해 주듯. 아니, 이번엔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타이핑을 멈추고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초기라서.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 것입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건. 하지만 그녀는 할 수 있었습니다. 4년간 산모들을 도왔던 경험. 6주간 자신을 돌봤던 노력.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서진은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여러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미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 펜을 내려놓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두렵지만 설레는.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진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을 배 위에 얹었습니다. 잘 자, 우리.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그녀는 기록할 것입니다. 이 작은 생명과 함께 걸어갈 모든 순간을. 3주 후, 이혼 소송 첫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서진은 법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긴장되시죠? 조금요. 괜찮을 겁니다. 증거 충분하니까.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모은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재검 결과지,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시댁 모임 녹음 파일. 복도 반대편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장하세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사건입니다.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원만한 합의를 원합니다. 재산은 5대5로 분할하고 혼인 파탄 책임은 없다는 선에서. 서진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은 명백히 남편 측에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주변에 보낸 문자 메시지들. 아내의 불임을 확정적으로 말하며 이혼 사유로 삼은 내용. 두 번째, 재검 결과지 3통. 첫 진단이 부정확했음을 증명하는 의료 기록. 세 번째, 시댁 가족 모임 녹음 파일. 재혼 이야기, 양보 요구, 인격 모독 발언들. 판사가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녹음 파일도 일부 들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한참 후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 측, 이 증거들에 대해 반박할 내용 있습니까? 남편 측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것은 특히 이 녹음 파일. 가족들이 재혼을 언급하는데 의뢰인이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실상 동의로 볼 수 있는데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앉으십시오. 변호사를 통해 말하십시오. 남편은 다시 앉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료 기록을 보니 첫 진단이 부정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이혼을 통보했고 주변에 사실처럼 퍼뜨렸네요. 재판장님, 그건. 게다가 부인은 현재 임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판사는 남편을 봤습니다. 의뢰인, 부인이 불임이라던 주장은 완전히 틀린 거였습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조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측 다시 협의하고 다음 기일에 합의안 가져오십시오. 특히 남편 측은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대해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위자료까지는. 명예훼손, 혼인 파탄 책임 모두 남편 측에 불리합니다. 합의 안 되면 판결로 가는데 그럼 더 불리할 겁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서진의 변호사에게 다가왔습니다. 협의 좀 하시죠. 말씀하십시오. 위자료. 얼마 생각하십니까? 2천만 원. 남편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너무. 녹음 파일 들으셨죠?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뭘 했는지. 재판 가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그의 변호사는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서진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저쪽에서 합의 제안 올 겁니다. 정말입니까? 네. 재판 가면 질 게 뻔하니까요.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부인 합의 제안 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위자료 1,500만 원. 재산 분할 6대 4. 부인이 6입니다. 그리고 사과문 게재.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과문은 어떻게 해요? 남편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리는 겁니다. 자신이 거짓 사실을 유포했다고. 진짜 그렇게 하겠다고요? 네. 안 그러면 재판 가야 하니까요. 그럼 더 불리해지고.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합의서 작성하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산후조리원 동료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진짜 대단해요. 고생 많았죠? 이제 좀 쉬실 수 있겠네요. 동료들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서진은 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해준 사람들. 그나저나 남편 요즘 회사에서 난리래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소송 이야기가 회사에 퍼졌나 봐요. 그것도 남편이 거짓말로 아내한테 불임 누명 씌웠다고. 정말입니까? 네. 저희 친구가 그 회사 다니는데 다들 수군거린대요. 평판이 완전. 동료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몰락.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니까. 그리고 시댁도 난리래요. 시댁도요? 네. 친척들이 다 알게 됐나 봐요.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가 임신까지 했다고. 체면이 말이 아니래요. 서진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댁 그 누구에게서도 아마 연락할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니,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기 아빠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혼자 키울 겁니다. 힘들지 않을까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겠죠. 근데 할 수 있습니다.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저희가 도와줄게요. 고맙습니다. 서진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우연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봤습니다. 저는 얼마 전 이혼 소송을 진행한 사람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제 잘못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아내가 불임이라는 확정되지 않은 진단을 근거로 이혼을 통보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진이었습니다. 아내는 재검을 통해 정상임을 확인받았고 현재 건강하게 임신 중입니다. 저의 경솔한 판단과 행동으로 아내에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의료 진단은 신중해야 하며 한 번의 결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서진은 글을 읽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승리의 기쁨? 아니었습니다. 통쾌함?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전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공허함. 그녀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노트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이혼 소송 합의 완료. 위자료 1,500만 원. 재산 분할 6대 4. 사과문 게재 확인. 그리고 그 아래 한 줄. 이제 진짜 끝. 펜을 내려놓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일들. 진단, 이혼 통보, 소문, 법정.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기록으로, 증거로, 진실로. 그녀는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병원에서 받은 초음파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은 점. 그 안에 깜빡임. 이제 조금 더 자랐을 것입니다. 다음 주면 다시 검진이었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꺼내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달력을 걸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표시된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 오진 방지 체크리스트. 그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난임 진단을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것들. 검사 조건, 생리 주기, 재검 필요성, 생활 관리 방법.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누군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이핑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그녀처럼 오진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기를. 그녀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이 없기를. 서진은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생활 루틴 코칭 가이드. 자신이 4년간 컴패니언으로 일하며 배운 모든 것. 6주간 자신에게 적용하며 검증한 모든 것. 모두를 담았습니다. 완성하는 데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끝냈습니다. 서진은 파일을 지역 난임지원센터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무료로 배포해 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답장은 다음 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아니,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 후, 서진의 배가 제법 불러왔습니다. 산후조리원 동료들은 그녀를 보며 축하했고 산모들은 응원했습니다. 코디네이터 선생님도 곧 엄마가 되시는군요. 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서진은 미소 지으며 일했습니다. 육아 휴직 전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산모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아기 돌보는 법을 알려주고 밤늦게까지 불안을 달래주었습니다.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어느 날 오후, 한 산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아기 아빠랑은 헤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산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서 키우시는 겁니까? 네. 힘들지 않으세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그냥 선택한 거죠. 산모는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강해지고 싶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한 게 아닙니다. 다만 기록했을 뿐입니다. 기록요? 네.
매일매일 작은 것들을.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산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지역 난임지원센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서진 선생님 배포하신 체크리스트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계십니다. 혹시 직접 상담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 출산 후에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처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이 계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픔이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편지를 열었습니다. 서진 씨께, 저는 선생님이 올리신 오진 방지 체크리스트를 본 사람입니다. 저도 불임 진단을 받고 절망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시댁의 압박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체크리스트를 보고 재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진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생활 관리를 하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젠가 좋은 소식으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노트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 기록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다. 다음 날, 서진은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초음파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순조롭게 잘 자라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출산까지 3달 남았네요. 준비 잘하고 계시죠? 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혹시 아기 아빠는? 없습니다. 혼자 키울 겁니다. 의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실 텐데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 있으세요? 네. 직장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혼자 키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시스템이 중요하죠. 알고 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서진은 초음파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크게 자란 아기. 손가락도 보이고 발가락도 보였습니다. 잘 자라고 있구나.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산후조리원 사무실에서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난임지원센터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한서진 선생님께 체크리스트와 코칭 가이드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심장소리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진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제대로 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입니다. 선생님께서 명예자문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출산과 육아를 우선하시되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조언만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서진은 이메일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첫 심장소리 캠페인.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들었던 작은 심장 소리. 그 소리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서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저녁 무렵, 서진은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벽에 붙여둔 달력을 봤습니다. 출산 예정일까지 3달. 그동안 해야 할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하며 서진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옆에 작은 하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매일매일 붙이는 하트. 아기와 함께 하는 날들을 기록하는. 달력엔 이미 수십 개의 하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거기엔 여러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미 하고 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기록한다. 펜을 내려놓고 서진은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아기가 발로 차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 우리 아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오늘도 기록했어.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엄마가 조금씩 강해지는 것.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 움직임이 또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웃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구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기록, 새로운 희망. 그날 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하나하나의 선택이, 하루하루의 기록이, 작은 용기들이 모여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기록하고 맞서고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한 그 선택을. 서진은 배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왜냐하면 자신은 강해지는 법을 배웠으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기록이 힘이 된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며칠 후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첫 심장소리 캠페인 시작 모임이 열렸습니다. 서진도 참석했습니다. 작은 강당에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난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오진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을 돕고 싶은 의료진들, 센터 담당자가 서진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한서진 선생님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서진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오진을 받았고 절망했고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검을 받았고 기록을 했고 진실을 찾았습니다. 서진은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새 생명과 함께. 감동한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서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감정을.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증거가 됩니다. 기록은 힘이 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한 여성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편지 보낸 사람입니다. 서진은 놀랐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재검 받았고 지금은 치료 중입니다. 잘 됐습니다. 여성은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혼자 아이 키우기로 하셨을 때.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만 기록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한 일들이 적혀 있는. 그걸 보면 용기가 났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기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언젠가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꼭 그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각자의 고민을 안고 있는, 그중 누군가는 지금 서진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기록하면 됩니다. 하루하루를, 작은 것들을, 진실을. 그러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날 밤, 서진은 달력 앞에 섰습니다. 오늘 날짜 옆에 하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첫 심장소리 캠페인 시작.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90일 오늘 할 일.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익숙한 감촉, 익숙한 리듬.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그녀는 기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록은 그녀의 힘이었으니까. 기록은 그녀의 증거였으니까. 기록은 그녀의 희망이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기록은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 서진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 각자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서진도 그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작지만 꾸준한 빛. 누군가에게 길을 보여주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당신의 기록은 무엇입니까?